아이들이 사회성이 발달했다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측면인데요. 그중에 친구랑 잘 노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. 잘 놀려면 놀이 능력도 있어야 되고, 사교술도 있어야 되고, 양보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, 협조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, 그때그때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되고, 대단히 많은 능력이 필요해요. 근데 이제 특히나 그런 것 중에서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자꾸 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. 일단은 그 친구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감정 조절 능력도 안 되고,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도 없고, 협상하는 능력도 없고, 뭐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, 사실은 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까요, 사람들은?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죠.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한다. 그러니까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하다. 대단히 건강한 상태에서의 자기 주장을 강하다는 건 내 의견을 피력한다는 거고, 부적절하게 자기 주장만 한다. 이거는 내 존재가 우습게 여겨질까봐 나는 걱정돼 라는 사인이에요. 그러니까 다른 애들 얘기는 안 듣고 내 주장만 한다. 그 친구가 아직 유아기 상태여서 자기 중심성이 너무 크다. 있어요. 동시에 나는 항상 무시당해 왔어 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. 그 친구에게. 그게 부모님에게서든 친구에게서든. 그렇지 않나요? 그래서 내 주장을 이렇게 피력하지 않으면 니네가 내 얘기를 무시할 거잖아. 나라는 사람을 봐주지 않을 거잖아.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주장을 과하게 하는 거예요. 보통 이런 친구들은 평소에 자기가 따돌림 당했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요.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말은 안 들어줘요.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. 실제로. 그런 친구들은 내 목소리를 점점, 조그만 목소리로 했을 때 들리면 사람들은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. 근데 조그만 목소리로 안 들어주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. 왜?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되니까. 근데 이런 친구들일수록, 협상과 조율의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도 극단적이고 문제 해결도 극단적이에요. 그러니까 이 방법 아니면 이 방법밖에 몰라요. 어떤 저한테 온 친구가 이런 스타일의 친구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친구가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자기 주장만 해요. 항상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부딪히잖아요. 그렇죠? 자기 주장만 해요. 그래서 저는 화가 났어요.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? 그럼 선생님한테 일러요.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. 자, 화내기, 선생님한테 이르기.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되게 극단성이죠. 극단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일단 첫 번째는 환경을 좀 바꿔야 돼요. 정말 조그만 소리로 말해도 내 말을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그런, 너무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너무 부모님이 엄격하셨거든요.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. 아니,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조율과 협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걔가 친구와 조율과 협상을 하겠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조용한 소리로 말해도 내 말을 들어준다, 수용된다는 의미. 물론 무조건 다 받아주라는 얘기하고는 다른 거예요. 그런 환경을 일단 조성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아이의 욕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네 욕구가 잘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. 만약 네가 그 친구라면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면 조금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? 어떻게 말하면 좀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? 이런 시뮬레이션. 대단히 중요해요. 이거 아니면 이거 말고.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, 그때는 정말 대단히 다양한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, 잘 봐봐.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가 마음대로 하는 게 되게 싫을 거잖아. 그치?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말해? 그러면 걔가 어떻게 받아들여? 이런 느낌으로. 한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더 가상의 상황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. 그래, 그 친구는 너무나 자기 주장을 너무 강력하게 해서 네가 말하기가 싫구나. 그냥 그 친구는 좀 잊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넌 어떻게 하면 좋겠어? 라는 시뮬레이션 많이 해서 하는데, 제일 감정 코칭에서 제일 중요한 거
잊지 마시고, 걔하고 대화를 계속 하시려면요. 항상 그 아이의 의견에 대해서 1차적인 인정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. 아, 네가 그런 생각이구나. 맞아.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진짜 들겠다. 그렇게 하면 말이 턱 하고 막히겠네. 더 이상 말하기 싫을 만큼 화가 올라오겠네. 라는 철저히 그 아이 관점에서의 인정. 이게 1차적이에요.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. 내가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힘으로든 완력으로든 선생님을 동원해서든 내 의견을 관철할 거야. 그래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철저히 그 아이 관점에서의 인정.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.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략이에요. 이런 방법도 있겠네. 이런 방법도 있겠네. 이런 방법도 있겠네. 충분히 시뮬레이션 했죠.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니, 기대되니 이런 것도 좀 하시고, 제일 중요하게 맨 마지막에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, 또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네 기분이 어떨지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양보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조율하고 그런 과정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그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요. 인간은 다 사랑받고 싶거든요. 인간은 다 잘하고 싶어요. 올바른 걸 다 알아요. 아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나의 올바름을 기대하고 인정해주고 충분히 내 관점에서 내 욕구를 실현하면서도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줄 때 아이들은 변해요. 그래서 특히 이렇게 억울한 게 많고 내가 수용받지 못해서 자꾸 싸우는 아이는 사회성 기술을 연습을 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신뢰감부터, 나도 인정받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싶어 하는 그런 허용적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